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부동산 하락기가 된 것은 이제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부 집주인들이 아직도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예전 실거래가 최고가의 추억에 빠져서 우리 아파트 가격은 우리가 지킵시다 이러고 있지만 현실은 더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만 같습니다. 이쯤에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과연 부동산 부자들은 요즘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웠을까? 일단 제가 서울에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부자들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부동산으로 돈 좀 벌어본 사람들의 이야기도 제가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몇 년 후에나 알 수 있는 그런 결과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지금 있는 그대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 A씨입니다. 이분은 50대로 여자분입니다. 공인중개사 경력이 약 15년 차 정도 됩니다. 이분이 돈을 번 방식은 재개발 딱지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하다 보면 여러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모든 공인중개사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정보력이 빨랐던 이 A씨는 재개발 분양권을 몇 년 전에 사 모았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하나, 아들 하나, 딸 하나 다 세대 분리해서 하나씩 샀습니다. 딸은 결혼을 했지만 사위랑 혼인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위도 따로 하나 샀습니다. 그 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실거주 2년을 하고 싹 팔았습니다. 하나 남기고 엄청난 수익을 올린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언제 팔았을까가 포인트입니다. 공인중개사 A씨는 2021년 봄에 팔고 자식들은 여름에 팔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 아파트 실거래가 최고가에 팔았는데 그 기록이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꼭지점에 잘 판 겁니다. 물론 운이 좋았던 것도 있지만 판단력이 좋았다고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특히 특이했던 게 제 주변에 공인중개사들이 아파트를 많이 팔았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자기가 자기 집을 계약할 수 없습니다. 중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믿을 만한 동료 부동산한테 은밀하게 팔아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제가 운 좋게 거기에 당첨이 돼서 몇 명의 제 주변 부동산 사장님들 걸 팔아드려서 이 모든 내용을 알게 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A 공인중개사는 아직도 주민들한테 자기가 집주인인 척 합니다. 집 팔았다고 말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영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또 다른 사례는 아파트 커뮤니티 회장님 B씨 이야기입니다. B씨 이분은 30대 후반이고 저한테는 집을 매도하려고 의뢰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의뢰할 당시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절대 자기가 집을 팔고 있는 걸 노출시키지 말아달라 이렇게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집을 층수를 오픈하지 않고 제가 조용조용하게 팔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분은 굉장히 젊고 컴퓨터도 잘하고 활동적이고 그리고 아파트 커뮤니티를 굉장히 운영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칭찬도 많이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티에 본인 아파트 단지의 어떤 가치 그리고 비전 제시 이런 걸 아주 잘 했습니다. 운영을 잘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또 발 맞춰서 아파트 가격을 굉장히 높게 이렇게 책정해서 내놨었습니다. 그게 달하던 순간이 옵니다. 모든 아파트 주민들이 거기에 이제 동참을 해서 우리 아파트 비싸게 이렇게 탁탁탁 내놓고 팔려고 하던 그 시기, 이분은 그 시기에 조용히 아파트를 팔고 나갔습니다. 이사가기 며칠 전에야 B씨는 커뮤니티 회장직을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하고 유유히 떠났습니다. 이런 비슷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꼭 어떤 운영의 장 아니라도 우리 아파트 가치를 높입시다 이러면서 나서기 좋아하고 선동하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아파트마다 꼭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제일 집 잘 팔고 도망갑니다. 이분들이 왜 이런 식으로 선동을 했을까? 그 이유는 의외로 되게 간단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그 선동에 취해서 우리 아파트가 최소 10억은 가야지 하면서 매물이 10억대로 이렇게 나올 때 본인은 그거보다 저렴하게 9억대에 팔고 사라지는 겁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그 선동이 없었다면 그냥 9억대의 매물을 내놓았을 건데 9억에
매물을 내놓으면 본인이 집을 빨리 팔아야 되는데 8억에 팔고 집을 팔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많이 선동을 했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높이 책정돼서 그거보다 약간 낮게 해서 자기는 잘 팔고 간 겁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대충 부동산의 시세 물어보고 어디 또 블로그 가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블로그 공부 좀 하고 나서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 마냥 이렇게 좀 어깨에 힘 딱 들어가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여기도 치열한 눈치 작전과 고도의 심리전으로 자기 편 뒤통수 세게 한번 후려치고 그 다음에 큰 이익을 보는 그런 곳이 바로 아파트 시장이고 아파트 커뮤니티의 실제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기 집을 팔고 전세로 들어간 CC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똘똘한 한 채가 있었던 C씨인데 C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나름 재테크에 재능이 있었던 C였지만 본인이 판단하기에 지금 아파트가 이제 끝났다라고 판단이 된 겁니다. 결국 과감하게 자기 집을 팝니다. 그러고 무주택자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거주할 곳이 필요하니까 다른 집을 새로 사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판 그 집에 전세로 계속 사는 주전세를 택합니다. 똘똘한 한 채였던 C씨의 집은 23억에 팔았고 갭 투자를 원하는 누군가가 이걸 사갔습니다. 그리고 25억까지 올랐습니다. 이 사람이 팔고 난 후에. 근데 25억이 올랐던 이 순간에는 갭 투자자는 투자 성공이라고 만세를 불렀을 타이밍입니다. 굉장히 좋았겠죠. 2억을 순식간에 벌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나 지금 그 집은 시세가 19억이 돼버렸습니다. 요즘 신문기사에 자주 나오는 그런 아파트, 똘똘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결국 지금은 지금의 스코어로 한번 보면은 C가 현명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순간의 판단이 몇 억을 벌은 셈이 돼버렸습니다. 그럼 C의 다음 계획이 뭘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까지나 전세로만 살 C가 아닙니다. 그래서 C는 청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약 시장도 변화가 오기 때문에 1순위 요건만 맞춰놓으면 강남권에 다시 진입할 기회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반포나 뭐 이런 곳 어마무시한 가격으로 청약 시장에 나올 아파트들은 오히려 일반적인 조금 중저가 아파트보다 경쟁률이 낮아요. 이런 건 굉장히 낮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한 돈을 내고 청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운만 좋다면 그리고 주택시장 침체를 풀기 위해 정부가 정책을 분양 정책을 청약 정책을 좀 바꾼다면 C가 추구하는 전략도 성공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만약 똘똘한 한 채의 가격이 지금보다 더 하락한다면 어떻게 될까? 제가 C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C는 바닥이라고 느끼는 순간 다시 내가 지금 전세 살고 있는 이 아파트를 다시 살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C의 생각은 15억대에 살 거랍니다. 25억에 팔고 다시 15억이 되면 그때 다시 사서 굉장한 시세 차익을 볼 거라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다들 부동산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제 친구 D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인데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서울에 다가구 주택을 직접 지었습니다. 꼭대기층은 본인 D가 살고 나머지는 전세를 줬습니다. 전세, 월세, 반전세. 땅값밖에 없던 D씨는 처음에 오래된 구옥을 하나 산 거고 건물은 대출을 받아서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땅값만 지불하고 건축은 대출을 받아서 올립니다. 그리고 전세를 많이 놓습니다. 그리고 전세금으로 대출금을 상환을 하는 겁니다. 별 문제 없이 성공적으로 건물주가 되나 싶었는데 전세 만기가 다가올수록 요새 지금 피가 바짝바짝 마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서울이라지만 전세 시세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전세금을 돌려줄 방법이 없어서 굉장히 고민이 큽니다. 3억에 들어왔던 전세가 있는데 지금은 그 동네 시세가 2억 5천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큰일 난 겁니다. 다른 세입자를 받아들인다면 2억 5천에 받아주고 그리고 당장 5천만 원을
다시 기존 전세 살던 사람한테 내줘야 되는데 이러면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 당장 필요하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무리한 건물주대기 프로젝트였으나 그러나 부동산 상승기였기 때문에 그 상승기에는 이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제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D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도 도와줄 방법이 사실 딱히 없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하고 있지만 제 주변 사람들 물건은 제가 실제 잘 취급을 안 합니다. 어차피 아는 사람들 거 해주면 제가 마음이 약해서 중개 수수료도 잘 못 받고 일이 잘못되면 그 원망을 평생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D가 친구지만 그 집의 거래는 일부러 관여를 안 하고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래도 제가 제시한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제시한 해법은 역월세입니다. 일단 기존의 세입자를 잘 설득해서 계속 살게 합니다. 그 대신에 전세 가격이 떨어진 만큼, 그러니까 5천만 원 떨어졌으니까 5천만 원만큼 월세로 환산해서 매월 세입자에게 주는 겁니다. 이런 역월세가 앞으로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한때 헬리오시티, 여러분 아시는 그 송파구에 있는 헬리오시티 이런 데도 있었고 신축급 아파트에는 간간히 보이던 건데 집값을 밀어 올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전세가 상승입니다. 그럼 역월세는 그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즉 집값이 하락하는 중이고 앞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역월세에 관한 기사를 종종 마주치신다면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고 분석해야 할지 아마 감을 잡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제 주변에 실제 사례를 토대로 해서 약간 각색을 했고 그 이야기, 실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